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8나노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 대해서 좀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련 종목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요. 일부 종목들을 좀 점검해 보고요. 사실 엔비디아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즉 차기 그래픽 카드 RTX 3000 시리즈가 30XX 3000 시리즈죠. 여기 이제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위탁 생산했다는, 즉 대만의 지금 세계 MS 1위인 TSMC에 맡기지 않고 삼성전자의 8나노 위탁 생산을 맡겼다는 것은 삼성전자에게도 호재이지만 관련 부품 업종들, 장비 업종, 뭐 소재 업종 이런 국내 IT 즉 코스닥의 IT 종목들에게 상당히 호재거리라는 것을 지금 이틀 전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마감 시황에서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집중 점검하고 가고자 좀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 대해서 파운드리에서 좀 기초적인 지식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의 암페어 GPU 그래픽카드 출시는요, 미래를 향한 거대한 발걸음이고 수천 년 공학 역사의 산물인 지포스 RTX 30 시리즈가 가장 위대한 세대적 도약을 이루었다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2세대 RTX 아키텍처는 삼성전자의 8나노 위탁 생산을 맡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막판까지 TSMC의 물밑 접점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뭐 당장 제품의 힘쓸 완성도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우월하다고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캐젤에 부를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뭐 제 방송을 몇 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미 반도체 시장, 비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점유율은 정말 미약한 부분이라는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TSMC와의 간격 차이가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지금 간격 차이가 여전히 뒤처진 상황입니다. 즉 반도체 쪽만 보면은, D램 쪽 보면은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지금 거의 독과점을 지배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고 있죠. 이런 쪽은 사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통해 가지고 설계뿐만이 아니라 뭐 제조까지 해가지고 좀 이제 시장에서 파일을 키워나가려고 하지만, 워낙 TSMC가 강력하게 시장 파일을 이미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인 만큼,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뭐 평택부터 해가지고 비메모리 쪽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하고 있죠. 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IBM에 이어서 엔비디아까지 삼성을 선택하면서 차세대 파운드리 나노 경쟁 속도는 TSMC와 더욱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엔비디아 RTX 시리즈가 TSMC 12나노 공정에서 위탁으로 제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더 미세 공정인 8나노로 가면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국내 증시의 국내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에 좀 더 좋은 호재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파운드리가 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미국 퀄컴이나 영국의 ARM, 최근에 ARM의 뭐 인수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시끄러웠었는데요. 반도체 설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펜리스의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단순히 이거를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그 이제 맡긴 위탁자에게 솔루션까지 그 설계에 대한 소품종 아니 다품종 소량 생산까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파운드리 업계 탑 5 점유율이 올해 1분기까지 나왔는데 TSMC가 54.1%, 삼성전자가 좀 많이 그래도 올라왔는데 15.9%,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3배에서 4배 간극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사실 소식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메모리랑 비메모리,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서는 하이닉스랑 전 세계 독과점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즉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할까요? 메모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그 저장하는 그런 메모리, 이 정도라고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는 사람으로 치면 두뇌라고 보시면 되게요. 그래서 이 펜리스 업체가 공장이 없다는 뜻이고,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이죠. 애플은 R&D만 통해서 비메모리를 만드는데 올인을 하는 회사로, 펜리스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까지 다 같이 하고 있고요. 비유를 좀 들자면, 고객이 먹고 싶은 음식을 대신 만들어주는 음식 대행업이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상당히 성업 중이죠. 반도체도 이와 비슷합니다. 고객사가, 즉 삼성의 고객사가 이번에 엔비디아가 된 거고 IBM도 있는 거죠. 이제 고객사가 요구하는 반도체 설계대로의 바탕에도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를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운드리에 이어서 반도체 EUV라고 좀 공정이 있습니다. 국산화 핵심 소재에 최근에 뭐 FST나 SNS텍 등,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EUV의 공정 장비나 그런 소재 업종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EUV는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의 약자로 기존 공정에서 적용 중인 불화 아르콘이라는 강원보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좀 더 미세하게 패턴을 새길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나노 기술이 반도체나 비메모리 쪽으로 특히 갈수록 지금 나노는 더 하향, 그러니까 더 미세 공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EUV 공정은 미세 공정에서 더 필수적인 공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즉 13.5 나노미터의 파장의 EUV를 활용해서 기존 공정에 사용되던 빛의 파장보다 10분의 1 미만으로 불과해 더 오밀조밀하게 패턴을 구현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과 패턴의 폭을 쉽게 이해하려면 10mm짜리 샤프심으로 글씨를 쓰는 것과 1mm짜리 샤프심으로 글씨를 썼을 때 글씨 두께 차이를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공정은 마스크 및 렌즈에 빛을 투과시켜서 웨이퍼 위에 패턴을 만드는 공정이었다면, EUV 프로세스는 마스크에서 나오는 빛을 이렇게 반사, 굴절되는 것처럼 반사 강하게 렌즈를 통해서 웨이퍼성의 회로를 그리는 방식으로 좀 더 그 미세 공정에 어울리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UV 노광 공정이 필수인 소재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이 계속 국내에서는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가제 참여 기관들이 개화 단계 EUV 생태계에서 뭐 EUV용 블랭크 마스크나 EUV용 펠리크 원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FST, SNST 이 두 종목은 정말 작년 말부터 보면은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ST 같은 경우 EUV 펠리크 차세기 기술을 지목하고 있고, SNS텍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같이 했고 EUV 블랭크 마스크 기술에 주목하고 있죠. 결국에 반도체 칩, 왜 비메모리 얘기하다가 EUV 기술이 필요한지 설명드리려고 사실 갖다가 좀 보여드렸는데, 웨이퍼 위에 극도로 미세한 회로를 결국 새겨놓는 것이 필수고요. 그래야만 트랜지스터, 콘덴서, 즉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소자들이 지름에 제한된 웨이퍼 공간에 더 많이 집적되고 미세화가 되고, 이것들은 비메모리인 반도체의 성능과 정렬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EUV 기술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메모리와 메모리 쪽에서 EUV 관련된 부품주들도 상당히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뭐 자율차, 최근에는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2차 전지 못지않게 AI 자동차 이런 것들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결국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와 그리고 비메모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이쪽 AI 자율차 최근 그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것들은 다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를 독과점하고 있다면 비메모리 쪽은 아직 20%도 안 되고 TSMC가 아까 거의 전 세계에 지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뭐 작년 말쯤에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을 계획했고 향후 올해부터 10년간 130조 원의 투자하는 뭐 평택 투자 이런 것도 다 이 맥락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 시장 1위를 즉 TSMC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EUV 공정에 3차원 적층 기술 최초로 적용했다는 것도 TSMC보다 좀 더 EUV 쪽 공정을 통해서 사실 비메모리 쪽의 기술을 따라가겠다는 거를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삼성전자의 노력이 아닌가, 결실이 아닌가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고요. D램과 낸드 플래시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메모리는 어떤 거죠? 아까 인간의 두뇌라고 말씀드렸는데 PC에서도 두뇌 역할을 하는 CPU, 중앙 프로세서, 그리고 시스템 LSI, 대용량 집적 회로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 설계도에 따라서 유탄 생산의 파운드리 사업도 비메모리 반도체로 분야로 간주되고요. 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시장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 지금 반도체 시장 규모만 봐도요. 메모리 시장은 좀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은 엄청난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이렇게 지금 133조가 뭐 파운드리 쪽, 시스템 LSI 이런 쪽으로 R&D부터 시설 투자까지 이렇게 계획대로 된다면은 상당히 좀 TSMC를 그래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도 바라는 바고요. 그래야지 주식시장, 주식을 투자하는 여러분, 뭐 주린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그런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비메모리 쪽 해가지고 좀 종목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 종목을 제가 물론 추천하거나 역시 권유하는 행위는 아닌 거 아시죠? 참고하라고 이렇게 조금 주도 업종일 가능성이 큰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종목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PSK인데 차트는 조금 이따 다 정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아 스트릿 장비라고 반도체 노광 및 에칭 공정 후 남은 강강액을 제거해주는 공정으로 메모리와 비메모리 구분 없이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수혜주로도 역시 메모리한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긴 하지만 비메모리 쪽의 매출 비중도 15%지만 이것이 올라가면서 결국엔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군으로 좀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0만원 가까이 지금 올랐다가 좀 최근에 7만원대까지 후반까지 다시 조정받고 지금 오늘 많이 오르면서 그 8만원대 후반까지 올라갔는데요. 웨이퍼 테스트 그리고 패키지 테스트 서비스 공급 업체입니다. 여기 좀 압축적으로 적어놨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네페스 엘비스물콘 같은 동중 유형의 종목들과 달리 웨이퍼 테스트 말고 이제 비메모리 다품종 소량생산이 나오면서 패키징이 제대로 되는지 작동이 결국 궁극적으로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 업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역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오른 종목인데요. 올해 DB 하이텍입니다. 예전에 부채 비율 때문에 좀 동보그룹의 이슈 때문에 뭐 좀 논란거리가 있었던 종목이지만 완전히 종목은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재무 개선을 통해서 낮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고요. 최근 파운드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멀티플 상승하고 있으면서 종목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싸다고 경쟁업체 대비 보고 있습니다. 인텔의 얼마 전에 7나노급 공정기술 개발 지원이 되면서 그리고 8인치 파운드리 호황에 따른 실적 안정성을 가져가는 기본적인 전통 파운드리 기업에로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종목 오늘 좀 차트를 좀 볼까요? 일단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부터 보겠습니다. 테스나 좀 전에 테스나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10만원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간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는 추세적으로 10만원은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스나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거를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손익계산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이 2019년 968억에 올해 예상이 1536억, 영업이익이 작년 242억에 393억, 컨턴 점프합니다. 그 영업이익률이 지금 20%대 후반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률 거의 25%대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테스나 봤고요. 그리고 PSK 보겠습니다. PSK는 최근에 사실 비메모리 쪽보다는 메모리 쪽에 좀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메모리 D램 가격 하락, 그리고 2분기 실적이 PSK는 장비 업체 중에서 전 세계 1위의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분기 수출에 대한 그런 실적이 부진하면서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점에서 거의 한 25% 정도 하락을 했다가 지금 60일선을 오늘 조금 회복하는 모습 보였는데, 좀 매물이 계속 올라오면서 나오고는 있지만 실적만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이고요. 잘 안 보이시죠? 시가총액 4천억이고 기업 분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PSK 올해 손익계산서, 이게 뭐 2018년 이전의 자료는 PSK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랑 분할을 하면서 결국 실적이 지금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년부터 보면은 매출액 1,500억에 영업이익 169억, 당기순이익이 150억 정도인데 올해 매출액이 2,681억, 그리고 550억. 2019년에 분할을 했기 때문에 요거랑 2019년과 20년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2분기가 상당히 안 나왔었어요. 보시면은 원래 예상이 시장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한 150억, 170억 됐는데 80억, 좀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하향이 됐고 주가는 그걸로 인해서 하락은 했지만 지연이 된 걸로 좀 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안 좋아지다가 4분기에는 좀 더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올해 예상 이익 550억보다 좀 적게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20% 감액을 하더라도 400억대에 만약에 이 영업이익에서 퍼 개념 10배를 줘도 시가총액 4천억은 지금 상당히 전 세계 장비 업종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피아스트리 장비 1위 기업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싸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하이텍이죠. DB하이텍. DB하이텍은 차트만 보시면은 거의 고점에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간 조정을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고점 38,600원, 지금 35,800원, 고점에서 3,000원 정도 빠져 있습니다. 약 10%좀 내외로 빠져 있고요. DB하이텍은 지금 대주주는 DB 지주홀딩스에서 갖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3% 가까운 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지금 올해만 영업이익이 작년 1,800억 대비 2,800억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파운드리 기업으로 지금 매출액이 2분기 코로나 때도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800억, 1분기까지 하면 벌써 1,500억을 했고요. 작년도 2019년 영업이익을 거의 80% 가까이 따라 붙는 모습입니다. 올해 아마 예상치 컨센서스 3천억 정도까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DB하이텍 지금 시가총액 1조 5천억, 3천억이라고 가정하면은 PER로 지금 영업이익, 물론 PER을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하지만 저는 보통 영업이익으로 회사가 내는 이익 기점에서 좀 계산을 좀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억 곱하기 한 5배도 1조 5천억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업사이드가 충분히 더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그래픽카드 RTX 3000 시리즈에 따른 삼성전자 8나노 위탁 생산에 따른 비메모리와 그리고 EUV 공정,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반도체 쪽은 결국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쪽 관련 종목들이 올해 유동성 장사에 맞물려서 헬스케어 업종, 2차전지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에 대한 부품주들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종목들만 잘 선별한다면 충분히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수익률을 올리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음에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지식을 더 깨우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